15 버튼 들어온다. 15 버튼 나오고 있어요. 도착. 쭈 하나 줘? 쭈 하나 줄까? 네, 안녕하세요. 왔니? 지금 바빠요. 오늘 장 끝났잖아요. 요즘 야근 뛰거든. 시간에 종가 거래. 지금 포지션 상태 어때요? 오늘 조금 저번 주 금요일에 이룬 거 3분의 1 회복했다. 3분의 1이요? 금요일이 정확히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금요일에 작살났지. 벌어놓은 거 거의 다 털렸거든. 그래서 이번 달 지금 딱 5거래일 남았는데 자신이 없어. 이 수익을 지켜낼 자신이 없어. 걱정돼. 파란색 보여드릴까봐, 편집자한테 질까봐. 오늘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바이오 위주로 이렇게 쭉 내렸더라고. 바이오가 주도하는 하락을 막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막 접종되는 시기니까 기존의 진단키트주들도 쭉 한번 내려오고, 미래 가치를 주가에 반영했던 그런 이제 바이오주들 위주로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고 있지. 어떻게 보면 공매도들한테는 이익 구간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공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 펀더멘탈 약한데 이제 거기에 모멘텀까지 꼈으니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야 공매도한테. 그리고 또 주말에 큰일이 있었는데, 꼭 이번 주말에만 한 게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어요.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 5천만 원에 산이 많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불과 한두 달 전 8천만 원 찍어서 뭐 1억 간다 얘기했었는데 금세 또 반토막이 났어요. 어허, 비트코인에는 또 마법의 단어가 있단다. 반감기. 예, 코인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바로 반감기라고 얘기해. 난 바로 머리 숙이지. 코인에는 항상 그런 반감기가 있대. 지금 코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 지금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규제를 내놓았고, 한국 시장도 규제를 이제 뭐 내놓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크게 이제 너네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큰 모멘텀 훼손이지.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 시장의 과거만 봐도 알 수 있어. 한국 2009년, 2010년, 2011년 그때 선물옵션 시장 막 하는데 규제 탁 하고 나서 지금 10년 지났을 때까지 거래는 안 살아나거든. 규제가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진짜 쉽게 안 살아나.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어서 걱정할 때도 우리가 항상 규제 얘기를 꺼냈던 얘기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갖고 있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을 뿐이겠지. 그러면은 결국 화폐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뭐 중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 이걸 너무 코인이랑 사람들이 동일시한 것 같아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이걸 국가 주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뭐 지금 있는 코인들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건데, 다만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이게 금처럼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 한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또 그걸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활용해서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릴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 금 가격이 막 갑자기 2배가 되진 않잖아. 그거랑 똑같이 비슷한 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면. 근데 나라면 그러면 금 산다. 그런데 지금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기왕 살 거면은 진짜 안전자산으로 사는 거면 나라면 진짜 금 산다라는 거지.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안전자산을 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그 역할이랑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순이 나는 굉장히 많은 곳에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서 경기가 안 살아나면 안 살아났지, 살아나다가 죽진 않는다. 경기가 살아나다가 갑자기 불황이 오진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상승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은 저희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게 조선업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또 조선업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 사실 뭐 지금 엄청나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 지금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 세 개의 주가들이 저점 대비 지금 한 3배? 뭐 많게는 4-5배 오른 것들이 있는데, 뭐 가격적으로 진짜 메리트가 있다, 이제 이런 구간은 사실 아니고, 이제부터는 미래 프리미엄을 사는 시기인데 어떤 걸로 우리가 프리미엄을 판단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요즘 추세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환경 이슈인데, 이 환경 이슈에서 조금 더 주목받아야 되는 게 조선업이 아닐까. 지금 철강도 환경 이슈 때문에 중국이 중소형 철강사들이 공급량을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철강사 가격
가격이 오르고 그런 뭔가 양해순환고리를 환경이라는 이슈에서 이제 끌어다 썼는데 조선도 분명히 그 요인들이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단순히 해운업이 지금 호황이라서 컨테이너선들 발주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 말고 환경을 포커스로 잡아서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게 에너지 효율 등급 지수라고 자동차 산업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2025년, 30년까지 서서히 규제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이게 배에도 비슷한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예전에 선박들은 이제 점점 못 쓰게 만들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선박만 쓸 수 있게.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선박의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이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회가 될까요?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그 중간 단계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탄소가 조금 덜 나오는 수준이지 기존 내연기관이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요 조선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유황유라는 걸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근데 이건 단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크러버라는 걸 써서 그냥 일시적으로 탄소 배출을 미미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장치를 단다. 배에 지금 이미 많은 배들에 이미 달려있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아예 배를 다시 만들자. 지금 LNG 선으로 다시 만들어서 교체하자. 단기간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질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친환경 이슈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요걸로 넘어가는 게 맞지.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려는 추세인데, 요 LNG 선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에서 한국 지금 조선사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한국 조선업의 선박 수주량이 거의 전 세계 발주량의 50%를 상회한 거고, 그 다음에 LNG 운반선 수주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LNG 선으로 교체돼야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되게 좋은 건데 LNG 선 말고 다른 옵션은 없나요? 그 이외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수소 배터리, 이걸 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이 몇 단계는 더 일어나야 될 거고, 그런 거 말고는 지금 현실적인 건 LNG선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반기에 LNG선 추가적으로 발주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하단 밸류체인에서 투자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LNG선을 직접 만드는 조선사들한테 수익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LNG선 자체에서 엄청난 수익성이 나는 보이진 않아가지고 선박 단가를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항상 중국이 문제지. 철강도 그렇고 이쪽에서 많이 단가를 낮춰놔가지고 그 단가로 계약하면 진짜 본전치기거나 혹은 진짜 조금 손실 보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거두를 수 없는 흐름이 된다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치.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제 협상력이 생기면은 당연히 되겠지. 중국 못 믿고 이제 한국 시장에 맡길래 한국 애들 배 잘 만들어 이러면 단가 올라가겠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문제 없는 배를 원하기 때문에 발주 넣는 쪽에서 안정성에 대한 그 이슈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이 LNG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65도에서 액체형으로 되는 가스를 어떻게 보관해서 다닐 것이냐, 외부 열에 반응 안 하게. 그 기술을 이제 프랑스 애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한국 애들이 배를 만들 때마다 걔네 기술을 갖다 쓰니까 마진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 기술을 한국 애들이 이미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 이제 배를 발주 넣는 선주들이 싫어하는 거지. 얘네는 이미 다 확인됐는데 뭐 지난 10년, 15년, 막 20년까지 얘네 거 썼는데 안정성 있는 거 그냥 넣어라. 그거 좀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걔네 거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프랑스 회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뜯기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야. 근데 이걸 진짜 한국 기술을 넣고 수주 계약을 따냈을 때는 마진율이 훨씬 올라가겠지. 왜냐면 이 마진율 굉장히 무시 못 하더라고. 전체 영업이익에 한 척당 뭐 5% 남다 그러면은 10%, 15%까지도 올릴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마진율의 핵심일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요 화물창이랑 혹은 아예 수주 계약을 할 때 아예 단가를 확 올리거나 요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LNG가 100% 그린 에너지냐라고 하면 사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기술 발전 주기가 이 분야는 오래 걸리니까 그치. 한 10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LNG가 약간 독주할 것이다. 난 2040년까지라고 봐. 배터리를 우리 봐서도 알겠지만 배터리 지금 2차전지 만든 지도 꽤 됐는데 생각보다 기술 혁신 속도가 안 나오잖아.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데 지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R&D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긴 아직 그 정도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예측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LNG 연료 추진선 건조는 한 20조 원 정도 규모래요, 시장이. 근데 2025년만 돼도 130조 원까지 성장할 거고, 23년에는
국내에서 수주하는 거의 100%가 LNG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한 1,500척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7년이 대한민국 조선업 정점이었잖아요. 그때가 1,200척 정도였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마진 부분이 저희가 팔로우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치.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과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0척까지 진짜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 사실 마진은 분명히 개선될 거야.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율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다만 과거에 2007년 그때는 고유가, 그러니까 기름이 비쌀 때 LNG선이 대응책으로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이뤄졌었는데 지금은 고유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럼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LNG선으로 몰려들어야 되는 거지. 선박 교체가 한번 진짜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LNG선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처럼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막 사이클이 꺾인 것 같다 막 이러잖아. 철강석 가격이 잠깐 떨어지고 조선 쪽은 유가가 막 계속 받쳐줄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불안불안하다 이런 노이즈들이 끼면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이클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판단해서 아직까지 포지션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 때문에 지금 힘들다. 계좌가 계속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기대해주세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